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마스크 없이 지하철을 탄 승객을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전시가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횡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횡성 루지 체험장이 본격 개장했습니다. 양산시가 일자리 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전북도에서는 용담댐 수해 피해에 보험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표준 이자율인데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정됩니다.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이유로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돼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전환율의 기준인 2016년보다 기준금리가 연 2.0에서 2.5% 떨어졌기에 전환율 또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을 살펴봅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값까지 오르자 정부가 이를 땜질하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2.49%에 이른다면서 시장 수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데다 전환율 인하에 강제력이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만 촉발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B일보는 무리한 임대차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자 또다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면서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 원리대로 실효성 있게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C일보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주택시장은 투기적 수요로 인해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빠지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이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 결정에 대해 전환율이 낮아지면 세입자의 부담이 줄고 집주인은 월세 전환에 신중해질 거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D일보는 이번 조치가 기존 세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전환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했지만 새로 전월세를 계약하는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신규 세입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의 불안을 덜어줄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시스템 구축 기간을 단축해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고자 애써온 부동산 문제,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풀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국회에서 여러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로 보이는데요. 집단 감염 진원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도 도심 시위에 대거 가세한 사실이 확인됐고, 전국에서 속출하는 확진자의 매개고리로 광화문 집회가 지목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일보는 이처럼 사태가 엄중한데도 방역을 저해하는 행태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며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집회 참가자들을 비판했는데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일보는 공동체 안전에 도전하는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무책임한 행동을 두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천방지축한 그의 언행이 점입 가경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명색이 교계의 지도자로서 전국민적 방역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일보는 전 목사에게 신도 명단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해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하면서 정권은 광화문 집회만이 아닌 전국적 코로나 확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일보는 전 목사와 교회의 역학조사 비협조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공동체가 재난의 위기를 맞을 때 희생의 앞자리에서 온 기독교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전 목사는 허황된 음모론을 내세울 게 아니라 신도들을 설득해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장마 등으로 사회적 긴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의 경각심을 더욱더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8.15 광화문 시위에 참가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연일 들끓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국민청원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이번 8월 15일 광화문 시위에서 실제 허가된 건 동아면세점일 때 100명 규모였다며 허가된 100명을 초과했기에 그날 광화문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불법 참가자라는 걸 먼저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불법적 시위 참가도 모자라 좁은 공간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며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해줘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감염병 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국가에서 치료해준다면 앞으로 누가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쓰겠냐며 이후에는 감염병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2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최근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는데요. 아직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마스크 없이 지하철을 탄 승객을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서울시의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다툼과 운수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위치 정보 확인 후 지하철 보안관이 즉시 출동해 신속 조치합니다. 지하철 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타 지하철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민원 신고, 신고 유형 중 마스크 미착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강북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청사에는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설치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대행 동주민센터 운영 등 상황에 맞춰 신속한 대응 방안이 가동됩니다. 강북구가 최근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대한 방역과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들 시설에는 동별로 하루 평균 300여 명, 연간 100만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주민센터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에 나서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와 무인 민원 발급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비대면 업무를 꾸준하게 개선해 왔습니다. 또 QR코드를 이용하는 전자출입명부 키패스를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않은 내방 민원인을 위해 수기장부를 마련하는 등 시설 이용객에 대한 출입 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방문할 경우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역학조사 등을 거쳐 해당 청사가 폐쇄되는 기간 동안 급한 업무를 처리하게 될 대행 주민센터 2곳을 지정 운영하게 됩니다. 강북구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감안해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며 혼선을 줄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이 되는 해죠. 이를 기념해 홍대 축제거리에서는 뮤지컬 형식의 이색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 홍대 축제거리에서 광복의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형식의 이색 패션쇼가 펼쳐졌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홍대 패션 콘서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또한 패션쇼와 함께 패션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어우러져 버스킹 형태의 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총 33명의 패션 모델들이 무대에 올라 독립운동가 33인의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모델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력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키즈와 주니어부터 시니어 모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습니다. 지역의 홍보대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는데요. 의왕시는 배우 이문식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의왕시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의왕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문식 씨는 영화와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의왕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의왕시의 희망 알림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꾸준한 선행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이문식 씨는 의왕시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의왕시를 알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전시가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맞춤형 지원 사업, 자영업 닥터제와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영업 닥터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며 경영진단, 마케팅, 법률과 세무 등 전문 분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시설 개선 지원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9월 30일까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세종충남지회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현재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고용 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업체당 1명에 대해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10월 30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선착순 접수 중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본 광주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9일 광주시는 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광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서구 영산강 홍수 통제소를 시작으로 농경지, 농업기반시설, 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또한 지난 7, 8일 광주에 내린 역대 최고 수준의 강수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을 복구하는 데 국비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9일 18시 기준 총 피해 건수는 1249건이며 공공시설 603건, 사유시설 64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79%인 989건을 복구하였고 나머지는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지역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준에 맞게 신속하게 지정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독립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올해로 제2회를 맞는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인 등이 중심이 된 민간 독립법인이 출범했습니다. 법인 명칭은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로 정하고 김동호 조직위원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현재 지역 기반의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영화제에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하는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강릉 아트센터를 비롯한 강릉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평창군이 농특산물 수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출 농가와 수출 업체 등에 1차로 4억 4,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평창군은 수출 농가의 경우 표준 물류비의 9%를, 수출 업체의 경우 표준 물류비의 6%를 지원하고 가공업체와 농어업 경영체에는 농산물 수출 상품 선별 포장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수출 선분에 대해 1억 8,100만 원을, 농산물 수출 상품 선별 포장비 예산 13억 7,9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8월 초에 1차 지급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메밀 가공품, 식혜, 나토, 김치 등 가공식품의 수출이 약 49톤가량 증가해 전체 농특산물 수출량 1,300여 톤 중에서 약 50톤으로 3.8%를 차지했습니다. 횡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횡성 루지 체험장이 지난 12일 횡성군민과 방문객들의 큰 관심 속에서 본격 개장했습니다. 우천면 오월리와 안흥면 안흥리 일대 2.4km 구간으로 조성된 횡성 루지 체험장이 지난 12일 개장했습니다. 일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식 개장에 앞서 장신상 횡성군수 및 도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읍면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횡성 루지 체험장의 본격적인 개장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횡성 루지 체험장은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유원 놀이시설로 국내 루지 체험장 중 최고의 자연 친화적 코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장식에서는 루지 체험장 조성 경과보고 및 주요 내빈 축사에 이어 지역의 수건이었던 루지 체험장 개장을 기념하는 개장 세리머니가 진행됐습니다. 기념 행사에 이어 참가 내외빈과 함께하는 루지 체험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전제 정상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내리막길을 질주하며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횡성 루지는 단일 코스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2.4km를 자랑하며 기존 폐도로 주변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다양한 테마 구간을 더해 친환경적 코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장식 일정을 마친 루지 체험장은 오전 11시 이후 일반 방문객들에게도 공식 개장됐습니다. 앞으로 루지 체험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성수기인 7월과 8월은 8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을 추가 지정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 교회와 대규모 집회 등으로 전국에 확산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합니다. 우선 수도권 교회를 방문했거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도민에게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20년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복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양시 반석교회, 고양시 기쁨 153 교회 방문자와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 그리고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신 도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도민은 약 21명. 여기에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 도민 역시 빠른 시간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치료비 등 재반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동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3항 제46조에 근거한 긴급 행정명령 조치로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확진자 발생 시에는 검사, 치료비 등 재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위험시설인 PC방과 종교시설, 식당과 카페, 공연장 등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악화되면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과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주 연장할 예정입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와 법회 외 모임 행사는 방역을 의무화해야 하고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보령시가 지난 5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상권 활성화 특화 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동일 시장과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령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해 정식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간편심사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되므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한 가운데 일자리 센터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시는 그동안 양산시청과 웅상출장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그리고 일부 행정복지센터 등 8곳에서 운영해오던 일자리 센터를 범어 민원사무소 등 7곳의 센터 운영을 재개하면서 모두 15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센터에서는 단순 구인구직 등의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전문 일자리 상담사가 계층별 취업 심층 상담과 동행 면접, 사후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와 구입 업체와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일자리 불일치 해소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개정안의 최종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개정안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 김병우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시행령 개정안 중 피해의 유형별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 70% 설정에 대해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항 촉발 지진 이후 투자 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 하락, 인구 감소 등 수조 원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포항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특별 지원 대책 구체화와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항 112로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주최로 피해 주민 등 50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정혜종 포항시의회 의장 등 포항시 의원들과 상경한 포항시민 및 향후 회원도 참석해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피해구제 지원금 및 피해자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 절차를 거친 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6일에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의 증가세로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군산시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군민에게 검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황인화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가족들에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군산시 거주자 A씨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 후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른 조치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 46번 확진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내다가 14일 서울에서 군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용한 관광버스는 총 3대가 이동했으며 본인과 동승한 시민은 30여 명이라고 진술을 했다지만 개별 이동한 시민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가족들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어 독서 특강과 도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9월 독서의 달과 도서관 주간을 맞아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장기적인 교육의 자기주도 영어 독서 특강과 도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상시 프로그램으로 그림책 원화 전시, 과어로 잡지 무료 배부와 비대면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독서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수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8월 초 수해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용담댐 수해 피해 범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황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 옥천군이 범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 지역 4개 지자체에 따르면 18일 충북 영동군청에서 4개군 군수, 도의원, 군의장, 주민대표 등 28명으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명서 전달과 국민청원,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공은 정부 차원의 정밀 조사를 거쳐 대처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범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기관은 신속히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고양시 덕양구의 북한산을 방문했던 등산객 2명이 벼락을 맞아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벼락을 맞고 추락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22일 낮 1시쯤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구조대의 저체온증이 우려될 정도로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등산에 나섰던 50대 여성 2명 가운데 A씨는 숨졌고 B씨는 다발성 골절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한 시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뢰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특보가 있으면 외출을 삼가고 낙뢰가 발생하면 자동차 안이나 지하 등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벼락이 칠 때 산 위의 암벽이나 키가 큰 나무 아래는 위험합니다. 등산용 지팡이나 우산, 골프채, 낚싯대 등의 긴 물건은 멀리 두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낮은 자세로 움직여야 합니다. 또 3030 안전규칙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번개가 친 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다른 장소로 움직여야 합니다. 낙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척추가 손상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척추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멀쩡하게 운전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서 SUV 차량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성남시 황송터널에서 서울 방향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SUV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LPG 차량으로 운전자 A씨는 신구대학교에서 하남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해 정차 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화재로 차가 완전히 불에 탔지만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고 하죠. 이제 더위가 서서히 가실 텐데 코로나19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전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